안녕하세요. 로열로드 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6월 28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다우지수 34,200포인트 회복이 나왔습니다. 자, 금리 인상이 당겨진다라고 점도표가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과도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슬슬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회복을 보였습니다. 한 번 정도는 저항을 받고 회복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미증시 역시나 수급이 좋고 강력합니다. 34,200 회복 보였으니 이번 주 초에서 중순까지는 34,200 유지만 해주면 됩니다. 물론 추가 상승이 나오면 금상첨화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나스닥의 경우 14,000포인트에서 잘 버티고 하락하지 않았다. 보통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 기술주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이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 부담을 갖는데 기존의 국채금리 상승 때도 1,700포인트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도 한 1200포인트 정도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낙폭이 줄어들고 있다. 오히려 테이퍼링이 발표 나면 살짝 흔들림은 있어도 안도렐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이 비슷한 사례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 이렇게 낙폭 선조정을 받은 후에 이번에는 사상 최고치를 바로 돌파해버리는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 금리 인상 테이퍼링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미 내성이 생겨 있고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큰 충격이 없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3200만 유지해주면 된다. 그리고 3250을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250 흔들기 정도만 나오고 바로 사상 최고치 돌파. 그리고 오늘도 횡보하면서 휴식이었습니다. 수급 동향도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코스피 쪽은 중립 이하의 수급은 맞지만 기존의 선물 매수 쌓아놓은 것들 양호했고 오늘은 쉬어가는 수급 정도. 코스닥은 오히려 800억 이상 매수를 하면서 이제 플러스 추가적인 상승 플러스 0.57%를 만들고 1017.91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대 증시 모두 우리나라는 걱정할 게 없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생각보다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82,500원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나왔습니다. 이제 한 0.67 정도 퍼센트만 올라가면 한 1% 올라가면 그냥 회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82,500원 회복하는 게 관건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회복하면은 요 9만원 아래쪽에서 이제 박스권 다시 한번 유지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삼성전자가 벌써 82,500원 다 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회복되느냐 아니면 한두 번 건드리느냐 차이 있는데 기존에 이탈한 후에 한 번 저항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회복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뜸을 들일 것인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회복된다라고 하면 3,400포인트 돌파에는 삼성전자가 그리고 하이닉스에서 IT 쪽이 중심에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철강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철강주 반등 나온지 한번 봐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포스코는 60일선에 딱 걸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돌파하게 되면 다시 한번 고점 부근으로 붙어가게 될 겁니다. 40만원 구간을 돌파하는지는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좋습니다. 주가 레벨이 21선 시즌은 다 올라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더 지금 구간에서도 유지만 잘해주면은 위쪽으로 한 차례 올라갈 수 있는 6만원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계기는 이미 만들었습니다. 자, 동국제약 같은 경우 굉장히 강했다. 그래서 쉬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쉬었습니다. 5월에 공매도가 재개되면 전체적으로 지수를 누르거나 하는 것보다는 종목별로 슈팅이 나온 종목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동국제약 같은 경우가 조금 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바로 이틀 만에 27,000원에서 22,000원 이하까지 21,000원 부근까지도 하락을 보였었는데 자, 그 후에 이중천장 만들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3,000원 회복하면은 다시 한번 27,000원에서 8,000원 사이 저항 구간 두드릴 수는 있습니다. 돌파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박스권 안에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단 이탈만 안 하면은 충분히 휴식 취하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 철강주는 모멘텀 충분하다. 그리고 포스코 강판은
보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슈도 있었습니다. 8만 원을 먼저 돌파했고 중국 허베이강철과 합작사 추진한다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만 원 저항을 먼저 넘어갔다. 세아베스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이면서 35,000원 저항 구간에 딱 붙여 놓은 모습입니다. 35,000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 노릴 수 있습니다. 만약 35,000원 돌파 못한다 그러면은 쉬어야 합니다. 작은 종목들로는 이제 뭐 문배철강이나 NI스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테마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문배철강도 61선, 20선 다 올라타면서 위쪽 방향으로 6,000원대를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모양은 만들었습니다. 자, NI스틸 같은 경우도 61선, 20선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차례 급등이 나온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위쪽 방향으로 가서 한 6,400~500원 정도 6,000원 중반대를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까지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강주와 함께 화학주 중요한 구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화학주는 제대로 된 반등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아직 21선도 못 올라탔는데 21선을 올라타야지 뭐 29만원을 다시 도전할 거고 29만원 회복한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대한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25만원을 이탈했는데 25만원 회복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위쪽 방향으로 해서 30만원대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타이어 업황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먼저 소개해드렸는데 금호석유는 21선을 먼저 올라탔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도 양호합니다. 그래서 업황 소개해드리면서 금호석유가 좀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22만원대 회복하면서 다시 위쪽에 24만 5천원 이 구간을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24만 5천원 못 넘어가면은 아래 박스권 넘어가면은 28만원 사이에 박스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MM이 21선 도조였는데 아직 회복을 못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컨테이너 지수 계속 올라갈 텐데 이제 중간중간에 서서히 BDI 쪽에 펜오션 쪽으로 이동하는 게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펜오션 쪽이 계속 더 강해지고 있는 모습 확인되실 겁니다. 그래서 7,000원 이 구간에 저항을 느끼고 이탈했는데 회복되면 좋아질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회복되는 날 지지역 테스트 받는 날 다 7,000원 구간에서는 펜오션을 공략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벌써 8,000원 중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펜오션이 이제는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격을 조금 줄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K케미칼 같은 경우는 SM상선 상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 같은 경우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고점 돌파하면서 뭐 이런 기대감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OLED 관련주 이 덕산네오록스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리면서 소재 관련주부터 해서 장비주랑 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HB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오랜만에 이제 3,000원을 회복하면서 올라오고 있고 영우 DSP 같은 경우도 좋아지면서 3,000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작은 종목으로는 로체 시스템즈나 이런 종목들 과거에는 시총이 한 2천억 정도 갔었는데 지금은 시총이 좀 작아졌습니다. 귀여워졌습니다. 6천원 회복 시도하고 있는데 6천원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6천원 중반 정도 노려볼 수 있고 돌파하게 되면 7천원도 노려볼 수 있고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로체 시스템즈도 뭐 관심 갖고 보시면 되고 LDT 같은 경우는 꾸준히 추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추세에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꾸준히 볼만한 종목이다 보시면 되고 연희-BNT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이제 집중을 받으면서 조명을 받으면서 5,000원 구간 한번 도전해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순환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 테마가 함께 엮이고 있습니다. 선거 캠프를 메타버스 쪽으로 가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엔텔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고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쪽으로 해서 기대감 갖고 오늘 멋진 모습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 55,000원 중요한 구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돌파 시도했다가 이탈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걸쳐놨습니다. 55,000원을 유지해주면은 매수하거나 보유하시면 되고 55,000원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저항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55,000원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더 유리해질 수 있다.
알체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생각보다 조금 약합니다. 34,000원 돌파한 후에 38,000원 정도는 바로 제압해 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돌파를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차례 상승 후에 이격이 좀 벌어져 있어서 휴식 구간을 취한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38,000원 돌파 시에는 추가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38,000원이 중요한 저항 구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선익 시스템도 그렇고 꾸준히 말씀드렸던 종목들 함께 휴식 구간에서 순환매 노리시면 됩니다. 자, 국제펄프 가격이 이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60.87%가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톤당 925달러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국 수출 포장 같은 경우, 그리고 제지 관련주들, 뭐 대림 제지나 이제 한솔 제지, 뭐 아세아 제지 등등 이런 펄프 제지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맘스터치 같은 경우는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직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항으로 느꼈던 4,200원 바로 돌파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000원대를 노렸으나 4,000원 중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내일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디까지 상승하느냐를 보고 5,000원에 또다시 저항 느낀다라고 하면은 해당 구간에서 좀 줄이시면 되고, 만약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오늘 뭐 좋은 흐름 나왔기 때문에 4,200원 쪽 구간 쪽으로 뭐 4,400원 이하 4,300원대 뭐 이 정도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분할로 한번 담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에 따라서 관심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보유하신 분들이 좀 줄일 것이냐를 보시면 됩니다. 자,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 신작 블라스트 모바일이 22일 정식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 후에 구글과 애플 양대 스토어에서 1위 달성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멋진 모습을 보였는데 7,500원에서는 여전히 저항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7,500원 구간 붙어가면 좀 줄였다가 돌파하면 재매수하거나 아니면 조정받을 때 재매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스 평가 정보. 정부에서 핀테크 육성 정책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빅데이터 관련주, 이 자회사 수혜감 등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꾸준히 지금 반년 동안 25,000원 저항을 받고 있었는데 25,000원을 드디어 돌파해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나이스 평가 정보 다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목에 올려드렸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 1일부터 개편이 된다라는 소식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유의 있게 보고 계셨을 겁니다. 밤 12시까지만 영업을 해도 조금 더 여유는 생길 겁니다. 그럼 수혜받는 분야 찾아보시면 좋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두 종목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볼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골프존, 이건 사실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모멘텀으로 꾸준히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11만 5천원 중요한 저항자리 돌파할 때도 말씀드렸고, 이번 실적도 여전히 꾸준히 실적으로 보답하는데 12시까지 연장되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J 미디어도 지난달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시까지 연장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퇴근하고 10시까지면은 굉장히 시간이 빠듯합니다. 그런데 12시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다들 노래방 잠시 들렸다 가는 거 좋아하시죠? 그러면은 이제 TJ 미디어 같은 경우도 관심을 조금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한 번에 많이 튀었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이 휴식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뭐 꾸준하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되면서 이제 기대감을 모은 업종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